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 지난주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약세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거래 끝냈는데요. 내일 밤 우리 시각으로 예정된 10시 30분경에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고요. 또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461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 정도에 2,440선까지 밀리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하락폭의 반절가량을 줄이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69% 하락한 2,452.70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의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장 출발부터 매수로 들어온 개인은 장 막판까지 3,4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오늘로 3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로 3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가장 비중 크게 출회했고 기관은 2월 한 달 들어서 하루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 포지션에 위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갔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6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오늘 운수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으로 사자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771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전장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772.55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장 초반에 사자세 보이던 개인은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오늘 기관은 3거래일째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발표 예정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에서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267원대로 출발한 환율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전장 대비 12원 10전이나 급등한 1,277원 30전으로 거래 마치면서 오늘로 원달러 환율 7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좀 눈치 보기 부진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챗GPT 관련주로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들이 지금 챗GPT가 아직 끝나지 않고 AI, 로봇 이쪽으로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월 달에 완전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1월 달 말부터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1월 달에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세를 받을 여지가 있다. 기간 조정이 있을 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승 흐름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규 상장주인데도 좀 재무가 좋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면 적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아니다. 지금 기술적 대응의 부분에서 뭐 21선이라던가 11선, 5일선 등은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는 상방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지금 당장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다른 AI 관련주 중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AI 관련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거래량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르지 않은 AI 관련주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시장과 종목 등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인공지능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이 요즘에 약간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 인공지능 관련주이면서 텍스트와 오디오 쪽에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업종들에 비해서 워낙 상승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 미국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사실 재료는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저는 이번 AI 인공지능 광풍의 제일 수혜주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연초 한 2만 원 정도 있던 종목이 얼마 전까지 해서 1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5배 정도가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미국에도 없거든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증시에 돈들이 갈 곳이 없어요, 별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만약에 다시 우리 증시에 나와서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 말고는 사실 당장 움직일 만한 게 없다 보니까 현재 단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술주 안에서 매매를 하고 계실 것이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이제 내일 밤에 10시 반에 나오는 미국의 CPI나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는 저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아직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철저하게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아래쪽에 있는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를 낸 종목들이 단타하기엔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5배가 올랐는데 여전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다가 실패했을 때 이거 좀 나중에 1년 들고 가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는 단기 투자로만 보자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좀 길게 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인공지능의 뒤를 이을 종목들에 대해서 도전 상한가 코너 설명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AI 관련주 코난테크놀로지였습니다. 단기 투자 속 테마의 순환매가 AI 관련주로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발 이슈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AI 관련주는 전문가님께서 좀 철저히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이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에코프로 언급을 드렸고 에코프로 BM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네. 지금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다. 먼저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13조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의 시장 시가총액 1위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종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자체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모습도 있어요. 이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오늘 종목의 하락수가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많지만 코스닥은 지수가 이제 0.01%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급 실적이 기록되었고 지금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 9월, 10월 달에도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분기상의 재무제표에서 계속되는 실적 갱신의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2월 달부터 급작스러운 그 주가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고 사업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고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 배터리를 아웃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산 그 원료가 들어가거나 이 제조 공정상에서 이 에코프로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산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쪽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을 때 15만 6,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실적을 받쳐주면서 거래량도 실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상승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랑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 2차 전지 관련 주이죠. 이 시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정도로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2월 들어서 가파른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화 배터리 이슈로 직접적 수혜도 예상이 되고 거래량 실리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직접적인 투자 전략은 백승화 대표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일신석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신석재가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되는 그런 어떤 기술주 쪽은 아니지만 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그쵸, 갑자기 네. 좀 올라왔어요. 네. 그 이슈가 뭐냐면 북한에서 이산가족을 좀 초청하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성사가 된다고 하면 네.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양면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뭐 과거 전통적인 북한의 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들면서도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뭐 일신석재 같이 저기 뭐 통일이 됐을 때 수혜를 될 만한 그런 토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 초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1월쯤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네. 그때 막 북한이 막 새로운 무기들 막 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가 통일부에서 한 얘기를 딱 떠올리면서 그때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는데 통일부에서 연내 새 통일 비전을 담은 그런 신통일 미래구상이라는 거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뭐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리도 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완전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억지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준 부분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관련주 하나 드렸었는데 요즘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신석재도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이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2018년도였었는데 그때 뭐 엄청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랑 이번 이산가족 교류가 잘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냥 단순히 낙폭 과대주로만 봐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보니까 최근에 불경기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연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지금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한 뭐 8억 정도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3분기까지 실적을 전부 다 도합했을 때 한 여기 14, 한 17억 정도 나오니까 뭐 4분기 때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전년 대비 실적은 한 2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최근에 거의 1,0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98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전 세계 증시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주가가 1,000원을 1,100원까지를 지켰었는데 최근에 그것보다도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엄청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신석재가 이번에 이제 북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실적으로만 봐도 현재 지금 주가가 뭐 1,300원 정도 머물러 있잖아요. 나중에 저는 뭐 1,500원, 1,600원까지 충분히 저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일신석재 가지고 와봤고 요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요즘 인공지능이 뭐 너무 난리를 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노란톡방이나 또 오늘도 8시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길게 보는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남북경협 테마주 일신석재를 들어봤습니다. 북측의 이산가족 초청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북한 이슈로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기업 자체만 봐도 낙폭 과대 종목으로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서 네. 단기 투자는 인공지능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저는 내일 밤 있을 CPI 발표 이후에는 분명히 네. 시장이 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뒤를 이을 테마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도전사항과 종목과 함께 관련된 업종들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지금 시장이 분명히 돈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업종들 중에서도 강한 업종을 사야 되는데 인공지능에서 분명히 돈들이 쏟아져 나오면 엄청난 돈들이 나올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코난테크놀로지 말씀드렸지만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5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분명히 그 자금들이 갈 곳들을 헤매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찾아놓은 몇몇 업종들 중에서 돈들이 들어오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뒤를 이을 테마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 함께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 30분경에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전략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전략주 AS 코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2월 1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한 종목이고 지난번 방송 때 좀 중국의 보복 소비가 예상이 된다.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네. 어떤 전략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 정도 수익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뭐 이 목표가가 그냥 1차적인 목표가일 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거래량에 실렸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올라갔지만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금요일 자리에서 장중 4% 이상 급등하면서 뭐 이제 한 3,780원으로 매수가 대비 10% 이상까지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화장품 테마가 지금 완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고 올라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매수가를 뭐 3%, 4% 수익 보려고 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리는 구간에 있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이 흐름을 봤을 때 화장품주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이 차트를 길게 보면 이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들이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2022년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5%에 대한 수익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도 장기적으로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유,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링크 제네시스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끝냈고 역시나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사실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로봇 붙은 종목들 다 올라갔으니까 네. 이 종목들도 올라갈 만한 여지는 많이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AI나 로봇 테마가 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기간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링크 제네시스 역시 현재 구간, 일단 목표가 8,000원에 가까운 구간을 달성을 했지만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1월 달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계속해서 11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금요일이죠. 지난 거래일에 약간의 하락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거래량은 전혀 이제 빠져나간 거래량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 뭐 로보라던가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링크 제네시스 역시 사업 부분은 제조용 로봇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봉에 사는 것보다는 음봉 또는 보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로봇 관련주이죠. 2월에도 기간 조정 이후에 AI나 로봇 관련주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재도 매수 가능하고 다만 음봉이나 보합 구간에서 사보는 자세를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KLS 선박 항반 관련주이죠. 오늘 최고가 수익률 4% 달성한 종목인데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 KLS는 지금 이제 뉴스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네.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일단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매집 이후에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지금 섹터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들리는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1년도에 고가가 최고가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꼬리가 나오는 캔들들 10%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16%, 네. 12% 그리고 최근에 이제 17% 이런 캔들들이 나올 때 특징적인 뉴스를 보면요. 이 뉴스 구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항만 물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세계 최초 선박 항만 배후 물류 이런 뉴스들을 터뜨리면서 4조 투입,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시동 건다. 이런 뉴스들을 터뜨리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고 완전히 바닥 구간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시총도 687억 정도인데 현재 구간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LS는 현재 뉴스 재료를 기다리며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일에 매수했던 AI 메타버스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초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11% 넘게 급등을 했고 종가로도 6%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알체라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 알체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네. 가장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상하방 흔들리는 폭이 10% 내외가 하루에도 정말 우습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 제가 이제 2월 8일 날 이 장중에도 고가 이제 달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대한 달성을 해준 모습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중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VI가 달성되었고 지금도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의 영역이고 원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오른 뒤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죠.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를 설정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18,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은 이제 살펴봐야 된다. 지금은 일단은 기다려보는데 양봉에 사는 것보다는 역시 음봉에 사는 것이 매수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변동폭 큰 종목 알체라였습니다. 현재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있고 목표가 18,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0일에 매수했던 TMC 지난주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오늘도 7%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TMC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손절가를 살짝 건드리기는 했어요. 네. 그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사실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상단주를 매매할 때는 손절가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영역에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꿈비라는 종목이 보면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장중에 23%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고 수급이 붙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TMC 역시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이나 11선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42,000원에서 43,000원 구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듈러 관련주이죠. SY. 오늘 3,56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SY는 어떻게 전략도 새롭게 유효할까요? 네, 요즘 그 사회면을 보면은 네. 그 튀르키예 지진 얘기가 네, 정말 맞아요. 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금전적인 지원과 뭐 장비들 그리고 이제 인력들까지 파견을 해서 그 구조 화정을 돕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모듈형 주택의 어떤 그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들인데 SY 같은 이런 모듈형 주택 관련주들이 어떤 폐허가 된 곳에서 빠르게 좀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Y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련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그 재건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데모가 물론 오늘은 다른 이슈로 올라오긴 했지만 데모도 자리들이 괜찮아요.
지금 저점 딱 만들고 있고 한번 올라올 만한 재료가 있고 또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또 사우디, 거기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튀르키예나 시리아 쪽에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런 재건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Y도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건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병상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재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SY 주가도 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3,500원 정도면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3,500원 부근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인 4,000원대 한 초반 중반 좀 있죠. 4,35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그 구간을 돌파 잘 해준다면은 4,500원 이상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재건 관련주입니다. 3,500원 현재도 매수 구간이고요. 4,5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바른손 E&A 콘텐츠 관련주이죠. 오늘 1,029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이미 10%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요. 바른손 E&A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이 그 처음에 아바타 네. 개봉할 때쯤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아 이거 그 아바타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으면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재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1,000원대에 사셔가지고 1,100원에 팔면 되는 정말 이게 심플한 10%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수익 구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바타 2가 우리나라 영화 그 매출 순위에서 역대 2등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저력을 한번 보여줬었고 제가 바른손이에 기대하는 것들이 차기 드라마 기대작들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 개봉을 할 텐데 이런 관련주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중국의 OTT에서 또 한국 드라마가 또 하나가 또 풀렸다는 소식들이 들려와가지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지금 좀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요즘 기술주 쪽으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여러분께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 1,000원 근처에서 사서 1,100원에 파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설명드렸던 재료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다음번에 뭐 살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바른손 E&A를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바타2 흥행 이슈로 주가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차기 드라마 기대작들의 수혜 기대감으로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중국 OTT와도 묶이죠. 현재는 시장이 기술주로 좀 쏠려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10%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제로투세븐 저출산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지난주 상승세를 계속 보이다가 오늘은 좀 사익 실현이 나왔는지 소폭 좀 조정을 네. 받았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가 나온 게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거기서 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네. 거죠. 그동안 선취했던. 근데 저는 아직 이 종목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량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하단에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 돈들이 많이 들어온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여기 1월 달 한 중순 정도, 이때 한 12% 올랐을 때 한 번 좀 들어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 초쯤에 그때도 한 15% 올랐을 때 그리고 좀 더 가보면 11월 달에 한 번 올랐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징은 뭐냐면 돈들이 크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순간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빠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누군가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전체적인 어떤 큰 손들이 떠났다면은 아마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 9월달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거대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너진 형태로 갔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좀 큰 손들이 나갔던 순간들인데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달라요. 거래량 수준이 그 당시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었냐면 하루에 뭐 230만 주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 하루에 뭐 20만 주 정도 거의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를 오늘 다시 하향하게 된 그런 상태이고 저는 다시 매수 구간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처음에 제시드렸던 그 당시 목표가 이제 9,000원 이상을 봤었던 가격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떨어질 때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것 때문에 참 정부에서도 네. 정책들을 내놓는데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시면 좋은 종목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거래량 터지며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적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적은 경우 앞으로 추세 상승 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도 좋은 기업인 만큼 다시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목표가 9,000원 선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7일에 매수했던 휴림네트웍스 이런 5G 재건 관련 주입니다. 오늘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휴림네트웍스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네. 실적이 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휴림네트웍스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들을 보시면은 요즘 사실 잘 가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한 800원 근처에서는 저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도 한 800원 근처 저점이 한번 나왔었고 올해 1월 달에도 800원 근처 그리고 1월 달에도 그리고 2월 달에 와서도 800원 근처에 저점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1,000원 이하의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방송에서 매수 단가가 지금 84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20% 정도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점이라서 20% 올라가도 이거는 싼 거예요. 지금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 거의 뭐 바닥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언제 많이 올라가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악재 해소가 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제 이따 8시 공개 방송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지금 우리 증시가 네. 돈들이 모이는 곳들을 보면은 분명히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춰두고 있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실적이 나쁜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그 나빴던 게 예측이 되고 선반영이 돼서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발표 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휴림네트웍스가 재료는 정말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실적은 좋지는 않으나 이 좋지 않은 실적은 이미 예고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점에서 원래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전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모아가시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원 이하의 가격은 싼 가격이니까 천천히 네.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림네트웍스 실적 발표 이후에 예고된 악재가 해소되며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00원 정도의 저점 형성 중인데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추세이고 현재 아직도 너무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목표 수익률 20% 유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네. 기술주들을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추천을 많이 드려서 네. 목표가 수익 달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를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제 단타 말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공지능 이슈가 될 만한 업종들을 좀 골라왔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AS를 드리면서 리오프닝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바닥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바닥에서 5배가 올라갔는데 리오프닝 쪽이나 또 다른 오르지 않은 업종 쪽에서도 그렇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른 종목들 보면서 네, 저 샀어야 되는데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술주들을 언제 드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미 저 작년 12월 달부터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 드리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시간이 한 달, 2달 지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오늘 그런 업종들을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후속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2월 달 안에 꼭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8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직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이니까요. 오셔서 짧은 방송입니다. 오늘 짧게 하고 갈 거니까 잠깐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 드리는지 체크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인공지능 테마가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저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자주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달, 2달 지났을 때 수익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 제공해 드리고 있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모트레스 종목인데요. 네. 모트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AI 칩, 이제 로봇 이런 쪽인데 자율주행이 AI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자동차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차를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운전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하는데 점점 AI, 기계가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테마,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주 중에서도 모트렉스,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과거 영역에는 이제 3,000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가 없었다. 신규 상장을 2017년도에 했었는데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적이 좋지가 못했는데 지금 이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요. 네. 19년도에는 적자였는데 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 20년도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고 21년도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에 무상증자 테마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올라간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을 받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 수급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쪽 굉장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제 14,000원, 15,000원 이 구간에서도 계속 살펴보던 종목인데 최근 구간에 다시 한번 이 구름대,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역시 양봉보다는 저는 음봉에 사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또 대기업들 이름 들으면 굉장히 또 설레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네. 애플, 구글, 그리고 이제 삼성 이런 쪽이 엮이면 또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가 터질 때 이 커넥티비티 기술 공식 인증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굉장한 상한가를 또 보여줄 정도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역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제 내일 시초가의 매수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역사적 신고가인 25,000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셔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의 이 자율주행 관련주, 대장주, 모트렉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1년, 22년도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서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표 수익률 단기로 10%, 장기로는 그 이상 신고가 영역도 볼 수 있다고 말해 주셨고요. 목표가 17,600원, 손절가 15,200원,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좀 시장이 많이 열풍이 좀 불어있지만 네. 이쪽이 좀 식었을 때 다음 타자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맞아요. 분명히 이쪽 관련주인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국내 1위 클라우드 관리 회사와 합작사를 최근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게 자회사 때문에 인공지능 테마로 막 엮이기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으로 봐도 분위기가 좋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이런 기술주로 엮여버려서 요즘 AI 관련주들이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바닥에 2배, 3배 올라가지고 이거 살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는 이 종목을 저는 딱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분명히 올 겨울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해외여행도 더 많이 다니실 거고 네. 뭔가 자유롭게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두 번째로 여기 차트에서 거래량이랑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잘 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에서. 분위기는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전 시즌에서 드렸었던 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게 최근에 뭐 바닥에서 한 5, 60% 정도 올랐었고 화장품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갔을 뿐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리오프닝은 아직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내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갑작스럽게 최근에 기술주 열풍이 불면서 거래량이 이제 붙어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AI 인공지능 테마가 붙어버려서 이거 예상보다 좀 빨리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10% 이상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테마,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자회사로 AI 관련주도 묶여서 좀 AI 공략해보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